시간 t의 시간 장소 s에서 10원짜리 동전 1000개를 한꺼번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 중에 498개 앞면에 나왔고 502개가 뒷면에 나왔다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10원짜리 동전 1000개지. 10원 동전 1000개. 1000개인데 동전이 똑같진 않죠? 비슷한 거지, 비슷한 거. 뭐 약간 다른 동전인가, 다른 동전? 유형이 똑같아 그렇지. 비슷한 유형이 똑같은 동전 1000개를 던졌고. 그다음 이 동전 결과를 다시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 있어요. 동전 결과를 두 가지 모습까지 하는데 이제 앞면 모습이 498개, 뒷면 모습이 502개죠. 그러니까 모습 자체가 분포를 간다 그래. 분포.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1000개를 던졌는데 던져서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 결과를 보니까 이게 앞면이 1000개 중에 498개, 뒷면이 1000개 중에 502개. 이걸 분포라고 하는데 분포 개념이 이해했습니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앞면 모습은 분포를 갖는다. 1000분의 한번 498, 1000분의 502. 얘하고 확률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분포를 토대로 해서 분포를 바탕으로 일어남직함을 이해하거나 미름직함을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분포가 일어남직함에 가까울까요? 미름직함에 가까울까요? 겁먹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원짜리 동전 1000개를 이거는 다음 페이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분포를 가지고 아까 이거를 앞면 1000분의 498의 분포, 뒷면 1000분의 502개 분포. 이걸 확률 분포라고 그래요. 확률 분포. 그래서 이제 분포를 바탕으로 확률을 이해한다. 근데 분포가 되려면 항상 뭐가 나면 여러 사무는 여러 사무. 맞죠? 여러 사건. 1000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졌다. 그러니까 분포하고 구별된 게 아까 한 사건에 일어난 직함. 이 동전을 던질 때 이 동전 한 개 던질 텐데 이 동전 한 개가 앞면에 나올 거냐 뒷면에 나올 거냐에 대한 물음. 이 동전의 확률, 이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 이거 하고 동전 1000개를 던졌는데 이 1000개 중에서 분포가 이렇다 나쁘다 하고 두 개 약간 가려야 된다는 거야. 왜 가려야 되냐면 하나는 한 사건에 대한 확률을 묻는 거고 이거는 사건 군집의 분포를 묻는 거죠. 그래서 사건 군집의 어떤 분포로서 확률을 정의하는 방식.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 이렇게 배우고 통계학생 다 이렇게 배우는데 확률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묻고 싶은 건 한 사건에다 확률을 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얘들 묻고 싶은 거야. 이게 실로 분포에는 절대 이분이 안 나와. 분포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무한히 던진다 이런 개념이 나오겠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에 빈도가 많이 나오는데 빈도를 있는 거야. 빈도는 보통 시간 계열상의 분포를 빈도라고 하는데 이번에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던져. 근데 1000번 던지는 거야. 1000번. 1000번의 시간이 다르겠죠. 아까는 지금 다른 1000개를 한꺼번에 던졌어. 한꺼번에 던지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 던졌다고 하는데 물론 각자 다르게 날아가서 다른 속도 날아가서 이제 뚝 떨어져서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이번에는 한 개인데 그럼 한 개야. 한 개를 이번에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1000번 던지는 거예요. 1000번. 그래서 이제 아까 똑같이 앞면은 498, 뒷면은 뭐지? 502번 나오면 이 빈도로 또 확률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고 빈도로 확률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하는데 여러 시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확률, 전체 시행 중에 그 모습이 나온 빈도가 얼마냐 해서 확률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끝났나?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같은 동전이 나오는데 같은 동전 1000개 그 다음에 한 동전을 1000번 이런데 요거는 뜻이 사실은 각각 시행은 아까 각각 1000개는 각각 다른 동전이고 시행은 각각 다른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행이죠.
다르다는 측면이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는 거야. 한 사건의 확률이 아니라 여러 사건의 분포, 여러 사건의 빈도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잘 유심히 봐야 된다. 다음 페이지. 일단 물리학에 쓰는 말인데 같은 갈래에 들어가는 아주 많은 사건 꾸러미를 앙상블을 그런다. 보통 이제 보통 무수히라고 붙여. 무수히로 붙이는 현실적으로 무수히 아니 되니까 뭐 천개 같은 것도 앙상블을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수히를 뺐어. 그래서 아주 대신 썼어. 근데 이론적으로는 무수히만원이지. 무수히만원. 그래서 이제 같은 갈래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그 1000개의 동전 같으면 10원짜리 동전이라는 점에서 같은 유행이죠. 그 다음에 1000개의 시행은 같은 거를 1000개 등에 있다는 점에서 같은 또 유행인 거야. 같은 유행의 시행인 거지. 그래서 유형이 중요하다. 같은 갈래의 유행이다. 근데 그 중에서 같은 갈래에 들어가는데 이 같은 갈래 중에서 또 다시 갈래를 나누는 거지. 작은 갈래. 앞면, 뒷면 나누는 거지. 그래서 같은 갈래에 속한 앙상을 모은 뒤에 이 안에서 다시 또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면, 뒷면 이렇게 여러 사건 꼴부가 있는데 같은 유형의 사건 꼴을 모은 뒤에 다시 이걸 앞면이 나온 사건들의 꾸림이 뒷면이 나온 사건의 꾸림을 가는 뒤에 얘의 빈도, 얘의 분포를 가지고 이제 확률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때는 한 사건의 확률이 아니라 사건 갈래의 확률이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하고 싶은 것은 한 사건의 확률이지 사건 갈래의 확률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가 이제 아주 어려운 숙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갈래의 확률이 뭐 2분의 1이 가깝다. 사실 던져보면 2분의 1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동전을 던졌을 때도 얘의 앞에 나올 이름작품 2분의 1이다라고 말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갈래의 분포 또는 갈래의 어떤 빈도로부터 한 사건의 일어남직함을 2분의 1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 연결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의 어떤 물음이고 이걸 해결하지 않은 채 마치 지금 동절전했을 때 암이 나올 일어남직함이 2분의 1이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 생각하는 거지. 나의 담론이 답변은 1 또는 0이라는 거야. 각각 0 또는 1인데 1000번 던지면 이 각각이 1000개의 시행이 모두 존재 사항이 다른 거지. 어떤 걸 1 나오고 어떤 걸 1 나오고. 그래서 분포가 앞면이 반, 뒷면이 반 나올 뿐인 거지. 사실 한 개는 0 또는 1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나중에 말하고 싶어서 갈래의 확률과 한 사건 확률을 잘 구분해야 된다. 하지만 진짜 우연이 있다면 양자역학의 세계에 우연이 있다면 한 사건에도 0과 1 사이 값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만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일지가 결정된 것이라면 한 사건은 항상 0 또는 1을 줘야 된다. 이게 제 견해고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또 다음에 맞네? 다음 페이지 보자. 볼까요? 1000개의 동전, 아까 방금 설명한 게 있습니다. 앙상블 안에서 정확히 다른 사건이다. 사실은 다른 사건이고 1000개의 비슷한 동전들은 비슷한 존재 상황이지만 사실은 약간 다른 존재 상황이 있죠. 다른 곳에 1000개를 모았으면 각각 다른 위치에 있고 던지면 다른 속도, 다른 어떤 각 운동을 가지고 돌아가고 다른 위치에 또 닿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 상황이 놓인 거죠. 얘가 지금 각각의 1000개의 어떤 동전 각각이 처한 존재 상황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이 각 다른 상황에 따라서 한 동전 앞에 나오고 다른 동전 뒷면에 나온다.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 시행에서도 각 시행이 사실은 약간 다른 존재 상황이 놓인다. 던질 때마다 내가 손을 미세하게 다르게 또 하겠죠. 어떤 데 세게, 어떤 데 약하게. 그래서 이 각 시행에서 약간 다른 어떤 존재 상황 때문에 한 시행에서는 앞면이 나오고 한 시행에서는 뒷면이 나오고 그래서 분포가 생긴다. 그래서 분포가 그 어떤 뭐 0과 1 사이 값이다 해서 한 사건의 확률이 0과 4의 값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문에서 또는 학생들이 배울 때는 이제 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정의하고 빈도를 가지고 확률을 정의한다. 그건 뭐 그 교수학부 괜찮은 거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건 사건 갈래에 대한 확률이다. 그건 한 사건에 대한 확률은 아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확률을 또 역시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한 사건의 확률을 이야기하려 하는지 여러 사건의 분포나 빈도를 이야기하면 잘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남직하면 한 사건 한 존재 상황에 놓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 존재 사건에 놓이는 것, 각각이 다른 존재 상황에 놓이는데 그럼 각각이 다른 값이 나와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한 사건이 한 존재 상황에 나왔을 때 얘가 일어나는 시간을 갖느냐, 연가일사의 값을 갖느냐. 이제 그게 우리가 앞으로 풀 숙제고, 그래서 아까 답했듯이 연가일로 말하는 게 가장 합당하고, 그거를 2분의1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직함의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존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 부족 때문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할 때, 아까 동일의 암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그 확률은 나의 답변은 그러면 일어남직함이 아니고 믿음직함이라는 거야. 믿음직함. 다음 페이지. 이건 앞절에서 배운 이야기인데, 앞절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불확실과 불확정을 이제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 상황의 거기는 이제 불확실은 인식에 속하는 거고, 여기 실이 나오네. 불확실하면 좋겠다. 상황의 인식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의 존재 불확정성이 있어. 상황 자체가 딱 뭔가 완벽하게 정해지지 못해.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지. 상황 자체가, 초기 조건 자체가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일어나는 적이 생긴다. 그래서 모두 딱 악의가 맞는 거야. 그래서 양자역학에 가야만 나는 진정한 일어남직함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게 이런 맥락이야. 어쨌든 우리가 갖는 상황은 이 동전 한 개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우리가 갖는 인식 자체가, 아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2분의 1을 준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이 고전 동전 떼었을 때 얘가 존재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와. 이렇게 설명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동전을 뜯었을 때 2분의 1이야 라고 말하는 그때 확률은 일어남직함이 아니고 믿음직함이다.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몇 가지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자들이 묻는 건데, 보통 한 동전이 놓인 초기 조건과 힘, 물리 법칙이 결정된다면 한 동전이 앞에 나오는가 뒤에 나오는가 물어봤을 때 둘 중에 한 개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딱 정할 수 없고 2분의 1을 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나의 물음은 그거지. 그게 아무 불확정성도 없는데 왜 0과 1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물음을 제기하고, 앞으로 이제 뭐 3장 정도 하면 2장에 다룰지 3장에 다룰지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이게 존재랑 인식 구별이랑 그 불확정성인지 아니면 불확실한 건지의 구별은 서로 다른 기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관계 아예 없을 거라고? 네, 완전 동네.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 시험에 불합격했다, 합격했다, 이게 명제인데 그러니까 존재와 그렇지. 존재와 인식으로 그래 맞아. 구별되지 않는. 근데 이런 게 있어. 우리의 인식 능력이 존재 자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냐 없냐 이 논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게 불가지 원조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알 수 있는 이론이 이제 뭐 지금 보면 최고의 물리학 같은 거, 자연과학 같은 게 세계가 어떤 존재 상황에 놓였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차학은 존재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물론 인간 존재 상황에 관심이 있겠지만 이 물리 세계의 존재 상황은 자연과학이 열심히 탐구하는 이야기야. 자연과학은 인신으로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은 존재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는 활동이야. 그러면 자연과학 이론이 있다 칩시다. 이론. 일단 이 이론을 가정하는 거지. 가정한 상태에서 이런 어떤 최고의 자연과학 또는 최고의 물리학이 말해주는 존재 그림이 있어요. 모형이 있다고.
예를 거꾸로 이루어졌고 이런 게 있잖아. 거꾸로 이루어졌고 얘들이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있죠. 지식이 성장해가지고 존재상이 어떤지에 대한 지식이 확보된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론 하에서 존재를 가 구성되었다고 믿고 그러면 이 존재상에 대한 그를 우리가 알을 갖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존재상이 이렇고 어떤 시간에 때는 저렇고 이런 조건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게 알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찬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연과학 또는 물리학이라는 어떤 이론 틀 내에서 그 이론 틀 내에서 찬스를 부여할 수 있는 거지. 특히 양자카이로 학문 하에서 어떤 사건에다가 이제 찬스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게 20세기 와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런 학문이 아예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일어남직함도 여전히 우리의 인식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고 그게 이제 그 우리의 과학 활동 중에 하나니까. 불확실, 불확정, 미결정 이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오늘까지 하는 게 낫겠죠? 질문을 좀 받고 네. 다음 시간에 5절 복습도 하고 5절과 마지막 절이 이제 우연 뭐 이런 건데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안 담겼으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분포나 빈도 같은 여러 사건을 다루는 확률하고 네. 그 한 사건을 다루는 확률의 결정적인 의미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의미 차이? 예컨대 이제 왜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동전 1억 개를 던졌을 때 이렇게 던지면 누가 봐도 대충 반반 앞면 뒷면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 갈래에서 분포나 빈도는 앞면에 나올 분포는 2분이잖아요. 맞죠?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 이게 하나하나가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될지 각각이 다른 존재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놈은 앞면 어떤 놈은 뒷면 나오기 때문에 분포가 반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한 사건을 보면 이게 탁 던지는 조건만 결정되면 얘가 무엇이 될지가 정해있다 칩시다. 이 조건에 따라서. 물리학은 이렇게 고전역학은 그렇게 돼 있거든. 고전역학은 얘의 초기 위치와 초기 그 속도가 알고 힘이만 주어지면 내가 어떤 운동을 할지가 순간 그 상황으로 계산 이제 답이 있어. 네. 앞면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존재 상황이 결정되면 앞면 또는 뒷면 중에 한 개 결정되잖아요. 네. 그럼 이때 일어남직하면 0 아니면 1로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그럼 그 불확정성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확률만 따졌을 때, 네. 그러니까 네. 갈래하고 한 사건 다른 값이라는 거예요. 갈래란다. 한 갈래 사건 유형일 때는 2분의 1을 줄 수 있는데 한 사건일 때 또 2분의 1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0 또는 1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고 이제 또 이제 몇 가지 다른 건데 이제 행위사학적으로는 하나는 실현된 사건이야. 실현된 분포나 이런 거는 분포나 빈도는 이걸 이제 그래서 이걸 액츄얼리스트라 그래. 액츄얼리스트 확률 개념이라 그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현실화된 걸에 바탕을 두고 확률을 정의하는 방식. 대표적인 빈도주의가 그러지. 근데 그리고 한 사건을 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미묘한 차이가 좀 있고, 아무튼 갈래와 한 사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뭐 다른 것 같죠? 네. 개념적으로 매우 다르다. 개념적으로. 그 한 사건의 확률이 더 확률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기 힘든 분포나 빈도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 이거 분포와 빈도에 대해서 뭔가 철학적인 논쟁을 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한 사건의 어떤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 예컨대 확률이 매우 작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나올지만 이 10의 100승분의 1 정도 되는 사건 확률이 있다 칩시다. 이런 건 물리에서 맨날 주로 나오는 사건들이야. 있는 사건들은 이거야. 이런 확률을 갖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난다는 것 같아요?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죠. 이 우리 세계가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낮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액츄얼리즘의 관점에 보면 한 번도 안 일어나면 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0인데 이런 값을 준다는 자체가 우리 세계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나는데 현실에 한 번도 안 되는데 그것도 0보다 커. 이걸 이해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의 의미 엄청 어려운 게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0보다 큰 확률을 준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 근데 왠지 그게 그렇게 우리 매고 있고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액츄얼리스트 해석은 설득이 없는 거지. 한 번도 안 일어난 사건인데 앞으로도 안 일어났고 영원히 안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 너무나 낮아서. 동현이 억지로 안에 질문 없으면 안 해도 돼. 지금 표현해야 돼요. 지금 오늘 시간은 어떤 나의 개념적 그림만 얘기해 준 거고 이 응용과 이론은 다음 시간에 차차하도록 합시다. 승훈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나름의 물리학 이론이 어떤 사건의 이런 암직함을 나름 계산을 하는데, 네, 그 물리학 이론이 뭐 완벽해서 이게 맞는 이런 암직함이다 이런 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론의 바탕을 두고 이런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그 물리학 이론이 완벽하다 이런 거를 또 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 없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런 암직함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응? 네? 그런 완벽한 그런 거 없이는 알 수 없죠. 그런 거 알 수 불가지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미름직함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와 관련된 물리량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암직함 자체는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신 거죠. 다만 이런 거 있지. 이 세계가 결정론이 지배한 세계냐, 의견이 진짜 있는 세계냐 또 다르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전히 양자역학보다 더 근본적인 이론이 나와서 또 양자역학 해석 중에도 양자역학 그 법칙 자체가 결정주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룰지도 모르겠는데 그 각각 해석이 있어. 그래서 그 해석에서는 우연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는 여전히 그건 믿음직함이라고 생각해. 거기서 양자 사건은. 여전히 믿음직함이라고.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지금 세계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많은 세계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